당장에 동업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동업자와 손해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뢰관계 파괴가 인정될 사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신뢰관계 파괴의 책임이 동업자에게 있다는 자료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 세 번째,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돈과 관련된 자료는 철저하게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업자가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점점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쌓여가고 하루하루 쌓이는 불만에 동업을 그만두고 싶다가도 내가 투자한 돈은 회수를 할 수 있을지 안전하게 동업을 종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한 치과의사 의뢰인분이 동업자의 독단적인 운영 때문에 동업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면서 처음에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몫의 돈을 받고 손해 없이 오히려 추가적인 이득을 보면서 안전하게 동업을 종료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뢰인은 원래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친한 형과 함께 치과를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름 초기에 동업계약서도 작성을 했고 출자 비율과 이익 분배 모두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설정을 했고 사업자 등록도 모두 공동으로 평등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당연히 없어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동업자가 점점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고하고 자기 지인을 마음대로 고용을 하고 회계를 엉망으로 관리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 개원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의뢰인은 동업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라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조건을 공평하게 모두 공동으로 반반으로 지분을 설정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손해 없이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동업자의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을 최소한 손해 없이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동업 종료 사유 확보하기입니다. 전부 공평하게 계약을 설정했는데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동업계약서에 동업 종료 사유를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면 동업이 종료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동업자의 임의적인 탈퇴를 막으려는 동업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관계 파괴입니다. 동업자 간의 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서 원만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동업자가 사업을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회계를 엉망으로 관리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면 이는 신뢰관계 파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동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의 영업 부진이나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동업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업자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동업자 간의 대화 내역입니다. 동업자와의 대화 내역을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정리해서 남겨둔다면 나중에 이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의뢰인은 동업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러한 의사를 동업자가 알아채기 전에 저와 미리 상담하고 의논하면서 이러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을 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회수하는 일일 텐데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있고 고가의 장비 렌탈,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 병원 보증금, 관리비, 월세 등등 이런 돈과 관련된 자료를 내가 모두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받을 돈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자료는 철저하게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사업자 계좌 내역, 현금 보유 내역, 병원 운영 시 체결한 모든 계약서, 병원 인테리어 시설 투자 내역, 현재 운영 중인 병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 목록 등을 모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저와 상담하면서 미리 모든 증거를 확보를 해 두었기 때문에 동업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어도 이를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 제기 후에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조정을 통해서 사건을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으면서 안전하게 동업을 종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독으로 병원 개업
개업을 해서 오히려 동업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 놓지 않는다면 소송 중에 일일이 증거를 신청해서 확보를 해 둬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자료가 정말 정확한 자료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고 결국 정당한 내 몫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받고 동업을 종료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라통이 터질 만큼 동업자한테 많은 불만이 있고 당장에 동업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추후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허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먼저 확보해 놓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동업자와 손해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뢰관계 파괴가 인정될 사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신뢰관계 파괴의 책임이 동업자에게 있다는 자료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 세 번째,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사업자 계좌 내역, 현금 보유 내역, 투자 내역, 운영 중 작성한 계약서, 구입해서 사용 중인 물품 목록 등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외에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질문을 반영한 추가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